네, 최근 주식시장에서 이 반도체 관련주, 특히 사이즈가 작은 소비장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요, 저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심으로 분석하고 또 연구하는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결정적 투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키움증권의 오현진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, 연구원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저희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저희 제작팀들도 포트에 하나쯤 다 가지고 있는데 네네. 너무 애를 많이 썩였어요. 맞아요. 네.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. 네네네. 근데 요즘 좀 반등이 나오니까 네.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. 마이너스일 때는 계속 기다려요. 네. 그런데 본전만 찾으면 바로 팔아버려서 맞아요. 네. 수익을 또 누리지 못합니다. 네네. 그래서 그걸 좀 참기 위해서 네. 연구원님 모셨어요.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. 네, 뭐 네.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내 주식에서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너무 이렇게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도 투자도 많이 하시고 하셨을 텐데 사실 뭐 저보다 더 전문가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과 함께 관련한 여러 장비나 뭐 소재 부품 업체들이 전부 좀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었어요. 최근에 일부 반등이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지금 저희 반도체 같은 경우에 크게 뭐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 국내 장비 업체들이 많이 좀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반도체의 메모리 쪽이거든요. 근데 이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개별 뭐 디램이나 이런 가격단에서나 업황이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부진했는데 사실 업황 같은 부분이 내년부터 갑자기 뭐 업사이클을 탄다. 사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시점은 맞아요. 근데 이제 어떻게 봐야 돼? 대부분의 뭐 시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.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. 네, 그리고 예.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바닥이 이제 보이는 예를 들어 뭐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 이익이 이제 하향 조정이 좀 둔화되는 정도의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근데 이러한 시점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던 거는 뭐 여러 가지 투자 관련 이슈도 있고 뉴스 플로우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이런 그 여태 동안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보다 주가가 좀 더 먼저 반응을 빠르게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시점에서 보면은 지금부터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나 부품 업체들 충분히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미리 좀 움직이는 걸까요? 네,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생각보다 나쁘진 않지만 그럼 네네. 생각보다 더 좋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? 그런 부분은 이제 내년 상반기 봐야 이제 하는 지나봐서 네, 확인이 될 텐데 음. 이미 과거에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을 때는 주가가 이미 늦었고. 많이 오르는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좀 빨리 뭐 매수 움직임이 보이는 것도 그런 또 나쁘지 부분으로 않다. 네,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그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. 네. 사실 그런 예.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런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이익 같은 게 계속 좀 하향 조정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러한 부분이 하향 조정되는 부분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 최근에 포착되고 있어서 이런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내년이나 그 이후에 어떤 이익의 추이 뭐 이런 게 하향 조정되던 부분이 어떻게 반전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? 네네. 예, 요즘 주식시장에서 특히 각광받고 있는 게 반도체 기판 부분입니다. 이 네. PCB 부분. 네. 코로나19 특수 그리고 5G 수요가 계속해서 뭐 메타버스 등으로 증가하면서 네. 반도체 기판이 계속 필요하니까 여기도 쇼티지가 네, 났어요. 공급 맞습니다. 부족 때문에 가격이 상승해서 해당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관건은 이 기판 관련 회사들이 내년에도 이 기판의 쇼티지가 계속될 것이나 네. 코로나가 좀 풀리고 네. 상황들이 좀 풀리면 이 쇼티지가 좀 둔화되면서 역시 실적도 둔화되는 게 아닐까, 피크아웃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원님 어떻게 분석하세요? 네, 사실 반도체 관련 업체들 중에서 드물게 사실 최근에 이런 반도체 기판 관련 업체들은 말씀해주신 어떤 쇼티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가도 뭐 실적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거든요. 대표적으로 뭐 심택이나 대덕 같은 업체들을 들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을 사실 그 부품 쇼티지 부분이 부각된 부분은 사실 서버 쪽에서의 어떤 업그레이드 사양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좀 커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뭐 메타버스가 됐든 이런 부분 관련해서 통신 쪽이 내년에
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어떤 서버양의 고사양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단기간에 그치는 어떤 추세라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일단 지금 관련 업체들 미팅을 해봐도 네. 뭐 지금 이 어떤 엔드 고객사 딴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을 못 해줄 정도로 공급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내년 짧게는 상반기까지 그리고 뭐 추이를 봐야겠지만 내년까지는 이러한 추이가 뭐 캐파 증설이나 이런 게 뭐 한 번에 되거나 이런 게 이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추이가 내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관계업체들이 많이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 대표주 투자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지금 연구원님 말씀하셨듯이 네. 계속해서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서버가 분명히 부족해질 것이고 네. 누가 공급하겠습니까?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까지 네.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대 안 팔고 버틸 것이다. 네. 라는 게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논리예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 것은 네. 이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면서 생각보다 네. 또 슈퍼 사이클이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높았고 네, 맞습니다. 기대감에 못 미쳐서 네.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점도 컸었고 예.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매크로 이슈나 아니면 뭐 대주주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뭐 실적과 상반되는 다른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발목을 계속 잡지 않았었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기대치를 뛰어넘는 뭔가가 나와야 네네. 네, 그래야 반도체 주식들의 이런 저평가가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가 네. 역시 우리의 고민이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뭐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반등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테스나 이런 대표적인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 관련해서는 바닥을 이제 찍는 모습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였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여러 가지 투자 선택지가 있겠지만 관련해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업황의 어떤 그 업다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지금 투자 시점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말씀드렸던 이런 주성이나 뭐 테스나 이런 그 장비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라운테크라고 뭐 저번 출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업체인데 예. 이런 라운테크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시점이지 않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이 라운테크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앞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요즘 네. 주식장에서 상당히 각광받지 네, 않았습니까? 맞습니다. 그 시설 투자를 확대해서 매출이 늘어난다는 소식으로 아주 주식시장에서는 네.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가장 흐름이 좋았던 네. 것 중에 하나예요. 네. 그러면 이 투자를 늘리면 반드시 또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네, 그 맞습니다. 회사가 라운테크라는 네. 말씀이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예. 사실 주성 같은 경우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본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신사업 관련해서도 주가가 반응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조 자체는 결국은 뭐 증설을 하든 이런 부분이 실적을 이끌 거라는 거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은 그 장비 납품을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갈 부품이 필요한데 주성이나 테스라 같은 업체의 거의 대부분 제품의 그 주요 공정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 진공 로봇 관련해서는 라운테크가 상당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기랑 진공을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라운테크의 진공 로봇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고객사 MS를 차지해 나가면서 업황과 크게 물론 아예 뭐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업황이 좀 부진하더라도 그 고객사의 MS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에서는 계속 좀 성장성이 좀 가시화돼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일종의 그 개별주로도 볼 수 있다는 네, 말씀이시네요.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뭐 스몰캡 담당이시니까. 담당이다 보니까 네, 그런 현장도 쪽에 갔다 오셨을 테고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런 개별적인 좀 종목들의 매력을 더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저희 또 반도체 관련 주식 중에 각광을 받았던 뉴스가 네. 삼성에서 폴더블 폰을 출시하면서 정말 네. 떠들썩하게 시장에 나왔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만큼 매출도 잘 나왔어요. 네. 근데 왜 주식시장에서 해당 주가는 그렇게 힘을 못 쓴 건가요? 그 대표 주식이 네. 파인테크닉스 너도 나도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. 맞습니다. 폴더블 폰 하면은 가장 이제 수혜로 받았던 업체 중에 하나가 파인테크닉스인데 맞습니다.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은 사실 다른 업체 대비해서 매출의 그 노출도가 그 폴더블 폰향 제품이 상당히 큰 업체 중에 하나예요.
대표적으로 같이 거론이 됐었던 뭐 KH 바텍이 됐든 파인테크닉스와 같은 업체들은 외장 힌지나 아니면 저희 뭐 메탈 플레이트라고 일러지는 파인테크닉스의 주요 제품이 폴더블 폰 향에 상당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뭐 대장주로서 그 거론이 됐었었고, 주가가 부진을 했던 게 사실 처음 출시 이후에 이제 기대감과 뭐 판매 호조 뉴스에 따라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의 모멘텀을 이제 찾지 못하고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. 근데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분기 실적에서 저희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의 이익을 기록하면서 폴더블 폰 쪽 성장이 상당히 공고한 것을 보여줬고, 다음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던 부분이 다음 성장 모멘텀이었는데, 최근에 공시한 거를 보면은 저 공시, 예. 네, 맞습니다. 전장용 관련해서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을 확대한다라고 공시를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파인테크닉스가 물론 힌지 쪽 관련해서도 그 계속 제품을 나가고는 있긴 하지만, 저희 금형 뭐 제조 같은 데에서 워낙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던 업체다 보니까 저희 전장용 뭐 차량 전기차든 차량용으로 나가는 그런 뭐 시스템의 그 다이캐스팅, 네. 그 뭐 대형 다이캐스팅 이런 쪽으로 아마 좀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도 좀 상승 여력이 더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렇죠. 어제 파인테크닉스에서 공시가 나온 것을 저희가 네.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미리 네.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. 네, 맞습니다.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회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, 네. 폴더블 폰은 이미 있는데 또 어디에 수요를 확대하지? 어디에 네. 공급을 더 늘리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전기차군요. 네, 전장용 쪽으로 아마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, 계속해서 이런 그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제품 다변화에 계속 좀 꾸준히 제품 다변화. 네, 나가야 된다는 어떤 한 지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살짝 그 폴더블 폰 모멘텀으로 실망을 했던 것을 네, 다시 좀 네. 채워질 수 있을 그런 이슈들이 있다. 네, 맞습니다.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으로 네. 보겠습니다. 네. 그 반도체가 사실 주춤한 사이에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주가 됐습니다. 네, 근데 반도체가 또 다시 올라오고 네. 2차 전지가 주춤하면서 네. 서로 주도주 뺏기 게임을 할래나 아니면 시소 게임으로 가다가 결국엔 같이 또 네. 키 맞추기를 할 것인가에 네.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원님 네. 어떤 답을 내리고 계세요? 뭐 사실 두 섹터가 다 같이 이제 가는 게 가장 좋은 그건데, 가장 좋죠. 네, 사실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버스나 2차 전지도 상당히 뭐 고밸류 이슈가 있으면서도 계속 주가가 갔었거든요. 이런 부분을 멈춰줄 수 있는 게 말씀드린 뭐 반도체나 바이오 같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좀 주력 섹터들의 그 흥행이었는데, 이런 부분이 조금 가시화되면은 뭐 일부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뭐 23년부터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중장기 성장성은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시작이네요.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? 내년 2분기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그걸 눈에 네네. 확인하면 또 어쩌면 그게 미리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, 네네네.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또 나온다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각광을 좀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세요? 2차 전지 관련해서는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종목 중에 하나가 나노신소재라는 업체인데, 나노신소재. 네,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너무 이제 뭐 양극재나 특히 이런 소재단으로 상당히 고밸류를 이제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, 상대적으로 말씀드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소재 쪽의 성장이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관련된 성장이 점쳐지는데,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양극재 소재 업체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양극재용 CNT라고 하는 그 소재가 이제 나노신소재 2차 전지 주요 제품인데, 최근에는 이 음극재용으로 쓰이지 않던 CNT를 동사가 음극재용 CNT까지 개발하면서 저희 뭐 실리콘 음극재가 그 음극재 이제 실리콘이 많이 실리게 되면 팽창이나 여러 이슈 문제들이 있었잖아요. 이런 점을 좀 잡아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제품 개발이라고 볼 수 있고, 이쪽으로의 실적 성장이 상당히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실적이나 어떤 그 중장기적인 성장에서 큰 폭의 성장을 점치고 있습니다. 네. 저희 그 시청자분께서 네. 2차 전지가 요즘 너무 주춤한데 네. 계속 그 이런 전문가들께서 좋게 얘기하는 게 네. 기관에서 성과 올리려고 네네. 고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나타내셨습니다. 근데 속 시원하게 해답
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들 많이 받고 많이 하는데 받으시죠? 직접적으로 저희와 뭐 기관과의 어떤 관계는 오히려 더 개인 투자자들보다도 단절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어떤 이런 기업의 숨은 가치에 대해서 계속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.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저도 그래서 그 아주 많은 그 통로로 기관 투자자분들께 취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는데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. 단기적으로 주가의 출렁임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오현준 연구원께서 직접 탐방하신 네. 기업들 위주로 오늘 살펴봤습니다. 네. 앞으로 자주 나와주십시오. 네, 자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키움증권 스몰캡 담당의 오현진 애널리스트였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